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무를 좀 심었는데요. 올해도 어, 어떻게 뭐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꾼다고 가꾸긴 했는데 군데군데 묘목들이 죽은 묘목들이 있어서 더 보식도 하고 또 조금 더 다른 곳에 심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한 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조그만 뭐 묘목이다 보니까 금방 뭐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나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은 어쨌든 그 나무도 어, 사람처럼 귀가 있어서 주인의 그 발걸음을, 그러니까 발길이 닿으면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더 잘 지켜봐 줘라, 뭐 풀도 열심히 매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변 15번째 시간, 용신법에 의해서 대운과 세운의 기론을 한번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세하게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아, 용신으로 보면은 이렇게 운을 해석하는구나라는 거 짚어보시는 시간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생. 자, 을미생. 기축월에 을유일주 무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목 자체가 어디에 의지하죠? 인중에 있는 간목 병화. 축월이다 보니까 인중에 있는 병화, 그 을목의 진신인 병화, 병화에 그 의지함이 좋고, 그리고 또 인중에 있는 간목, 등나 개갑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토가 하나 둘 셋 넷 병이잖아요. 그리고 유축 금의 그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을목일주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천간으로 용신 화의 글자가 안 떴으니까 이 목에 의지할 수도 있고 인중에 있는 간목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 천간으로는 운이 어떤 운이 오면 좋죠? 수목, 화운 다 반긴다. 하지만 이 목의 운일 때에는, 목대운일 때에는 이렇게 목극토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독식할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친구 덕분에 그 이게 내 그 일거리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뭐 나무를 이렇게 심지만은 저 혼자 뭐 밭도 갈고 뭐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뭐 동네 사람들이나 뭐 이런 나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게 나 혼자 신약해서 못하니까 이런 비견, 겁재들한테 의지를 해서 이 많은 땅을 일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이 나쁘냐 좋으냐를 봤을 때는 나한테 장차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주더라도
그 인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월급을 받고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요. 어쨌든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런 재성적인 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뭐 저 산에 뭐 황금이 있어도 내가 그걸 가져서 쓰지 못하면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그렇듯이 누군가는 이 땅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 개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일정량의 몫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비경겁재이죠. 그래서 비경겁재호는 그러니까 도움을 빌어서 저 밭을 일군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금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역시 금극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수운 괜찮다. 그죠? 수운이 괜찮다. 역시 목운도 나쁘지 않다. 화운도 화극금 해주면은 목이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금극목을 당하니까 화극금 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런 운에 이런 대운에 그러니까 세운이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또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으로 이렇게 화가 떴을 때 이런 화가 떴을 때 세운에서 수운이 와요. 그러니까 화가 떴는데 천간으로 화가 떴는데 세운에서 인계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운은 그러니까 햇빛을 내려주는데 세운에서 막아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번갈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와버리면은 완전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 뜨려고 하다가 비가 내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운이 돼버리는 거죠. 운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화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대운이 화대운이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목화운이 와야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금수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화가 대운에서 온 화가 힘을 못 쓰니까 무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지에서 만약 이렇게 수운이 온다. 수운이 오면은 수생목을 해주는데 세운에서 토운이 온다 라고 하면은 세운에서 토우면 토국수를 당하니까 이 운도 안 좋은 거예요. 세운토는 그죠? 세운에서도 뭐 세운에서는 화토운보다는 세운에서는 수목운이 또 와줘야 수생목으로 목이 더 그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간, 정해, 병술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해오는 그 수는 수생목 해주고 천간으로는 꽃을 피우니까 어쨌든 나한테 지지로는 도움이 되고 천간으로는 내가 꽃을 피워서 장차적으로 앞으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운을 보시면은 아실 거고 이런 금수 이런 부분은 안 좋다. 그죠? 신금 유금 운은 안 좋다. 을목 간목 이런 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신대운 계사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신대운 계사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라고 보면은 천간 내 을목의 의지처인 이 간목이 인중 간목이 인중이잖아요. 인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운에서 이런 신금이 이렇게 왔을 때 인신충해 현상으로 내 그 뿌리가 그러니까 내 의지처가 흔들린다. 그런 상황에서 계산형이다 라면 지지가 이제 사화죠. 그러면은 사화는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좋다.
그러니까 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화가 왜냐면은 축월에 을목이 있다 보니까 이 화대운은 좋다. 근데 이 사화가 좋은 거에 비해서 사유축으로 금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 사화 믿었던 사람의 그런 변심이 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계사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계사년 이제 몇 월에 돌아가시나요? 그러면은 거의 유력하게 해월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욕사충이 걸리는 그런 시점에 더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병화 일간 용신법에 대해서 병화 일간 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축생 무인월 병인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가 을목, 임목,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죠. 월지편 3개 이상이면 병이다. 월지 반대편 4개 이상이면 병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병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목이 병이다. 병이 있으면은 약을 찾아라. 경금을 약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경금이 약신이다. 병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월이 양력 2월이잖아요. 이 사주가 추워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또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인의 이 임목은 다 생지잖아요. 병화는 약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간으로 투관이 돼 있고 목극토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병화 약하지 않다. 그러면 금이 용신이면은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의 앞뒤 글자, 용신의 앞뒤 글자 어느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 금, 수운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병정은 어때요? 병정이 대운에서 정축 묘지로 오고 병자 태지로 오다 보니까 그 흉함은 그러니까 좀 덜했겠죠, 그죠? 하지만은 세운에서 목화운이 왔을 때에는 화극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용신이 무력해져서 안 좋았다. 지지, 해자, 축운은 괜찮다. 해자 축은 괜찮고 천간으로 병정이 떴을 때 그 운에 그러니까 정축 병자대운 세운에서 목화 운이 올 때에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을해, 갑술, 이 운은 어떤가요? 을해, 갑술. 목이 병인데 을이 오면은 그렇죠. 안 좋죠. 해 운은 어떤가요? 해자축에.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아까 좋다. 그냥 얘기했고요. 말씀드렸고요. 왜냐면은 금의 입장에서는 금의 앞뒤 글자 어느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갑은 각경충을 치니까 나쁘긴 한데 각경충을 치니까 나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술은 토여서 좋은데 축술형 내에 용신의 묘지 고지를 열고 인호술에 화극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술은 안 좋다. 이 운은 천간으로 수운이 뜨는 건 나쁘지 않다. 천간으로 이 신금이 뜨는 건
금이 용신이지만은 이 신금 자체는 나를 병화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진 않다. 미토 자체는 이 많은 목의 묘지잖아요. 그래서 미운이 오면은 이런 많은 목들이 한 번에 왕신인묘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조금 뭐 우수 전에 태어났느냐, 뭐 우수 후에 태어났느냐를 따져서 뭐 우수 전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추우니까 한기가 있으니까 화를 용신으로 조우 용신으로 화가 용신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뭐 우수 후에 태어나면은 화기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주는 조금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물어보고서 운의 향배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봐서 우리가 용신법 배웠듯이 용신을 보는 공식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병은 약이 필요하고 약의 글자가 올 때, 그러니까 약운이 올 때, 약이 그 약의 약신이 그 망가지지 않을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 사주는 병진생 경인월 병신일주 무술시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천간으로는 병화, 경금, 병화, 무토 이렇게 있고 양팔동이죠. 지지에는 인묘진, 신유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사이즈가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인신충이 있는데 이 충을 인묘진 방합으로 신유술로 막아주기도 하고 인술에 이런 신진 수국을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병화는 어떤 분들은 병화를 뭐 신강신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 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뭐 약하냐 그렇게 보지만은 어쨌든 태양이 높이 뜰 때도 있고 겨울에는 낮게 뜨기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높이 떴을 때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름에는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신강신약을 따지고 안 따지고를 보다는 어쨌든 뭐 드러나는 현상이 태양빛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으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인월에 병화 이렇게 천간으로 화가 떠 있기 때문에 화급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태양은 2월에 태양이지만은 약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운이 재관운으로 가면 좋죠. 여기 식신도 있고 식재운으로 가면 되죠. 재성도 있다 보니까 식재운으로 가면 좋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 또 천간으로 있으니까 수운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이 재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관운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지에서도 역시 관이 인술에 화급금을 당할 수 있는데 수운이 와줘야
화급금을 막아줘서 수운도 좋다. 그러면 이 사주는 금운도 괜찮고 토운도 괜찮다. 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운을 보는 거죠. 좋다. 여긴 괜찮은데 여기는 좀 안 좋다. 여기 안 좋죠. 이 술토라는 글자가 이 쥐약입니다. 원국에도 이렇게 술토가 있는데 이 술토가 딱 와서 진술충을 딱 쳐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진이라는 글자는 그 수의 고지잖아요. 물창고 저수지 뭐 댐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물을 막아놓은 그런 진토인데 술토가 와서 진술충 하면은 어 그 그걸 이제 뭐 저수지 뚝을 뭐 터쳐버리는 현상, 뭐 아니면은 저수지에다가 큰 흙을 그냥 가득 저수지를 메워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불났을 때 뭘로 꺼요? 물로 꺼야 되는데 불났을 때 물로 꺼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급금을 당하죠. 그러면은 화급금을 당해서 손재 현상이 생기는 거죠. 불났을 때 물이 없어서 불을 못 끈 현상, 불타버리는 현상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병술대운은 아주 안 좋다. 의류대운은 어떤가요? 천간으로 을은 안 좋죠. 갑도 안 좋고 지지에 유, 신은 괜찮죠. 세운에서 어떻게 와야죠? 세운에서 또 역시 이런 신유대운의 금수운으로 와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운을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을 보시면은 맞게 향배를 잡아 가실 수가 있죠. 어려우신가요? 저도 배울 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헷갈리는 것들 많이 있어요. 헷갈리는 사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앞날이나 인생을 너 이때 뭐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좀 짚어주긴 해야 되지만은 누군가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더 심어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부분이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안심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믿으면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편안함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강요하는 거는 뭐 한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다 그 허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믿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발심,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스로 닦고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그 길에 가기까지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뭐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그 뭐 사람마다 뭐 스타일은 다 있으시니까요. 본인의 그 추구하는 종교관이나 뭐 이런 거는 있으시니까요. 너무 불안을 강조하고 뭐 말세이다 뭐 이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조금
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이제 겪어야 할 과정이면은 뭐 겪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길게 봤을 때에는 그것도 한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도 또 높아지고 바뀌고 그러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니까 뭐 돈으로 뭐 복을 쌓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복을 짓고 말로써라도 복된 일을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위안과 평안과 그런 편안함을 주는 것도, 그러니까 복을 짓는 거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사주 감명을 할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사주가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사주를 봤을 때는 다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충이 안 좋네, 형이 안 좋네, 귀문이 안 좋네, 뭐 원신 안 좋네, 와, 내 사주 완전 안 좋네. 막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다 너무 온통 사주들이 다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어디 가서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사주도 복되게 살아가고,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명예를 지켜가면서 사는 사주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죠. 자, 계속 여담 그만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이 사주, 자, 경인생 김효월 병진일주 가보십니다. 이렇게 임묘진에 여기 사화 있고 오화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강하죠. 그러면은 화토운이 좋다. 토금운이 좋다. 식재운이 좋다. 간목이 이게 병입니다. 예, 경금이 살아야죠. 임묘진 하나, 둘, 셋. 월지편 세 개는 병이다. 경금. 그러면은 지지에 이제 화국이 형성이 되면 화극금을 받기 때문에 지지에서 수운이 와야 되는데 수생목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수운 그리고 금운 좋다. 토운은 어떤가요? 토운 괜찮죠. 토생금 해주니까 천간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운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운상으로는 천간으로 이렇게 잘 오죠. 이때에는 안 좋죠. 그죠? 이때에도 안 좋다. 여기는 괜찮죠. 미토는 안 좋아요. 여기 안 좋아요. 여기 좋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운에서 나머지 이제 세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설명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진 신사 이운은 그래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뜰 때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대운이 오면은 저기 임묘진에 왕신이 좀 임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술, 이 운은 인호술이 되면서 이 물창고를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마르면서 금도 죽어버린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자, 병진생 신묘월 병호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어떤가요? 당연히 인호 묘에 이렇게 병화 있다 보니까 요거 신금, 요거 경금, 요게 이렇게 세 글자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신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이런 금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 수가 와야죠. 토도 좋죠. 금도 금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지지에서는 역시 이 불길을 막아줘야 되니까 수가 와야죠. 그죠? 수가 와야 되고 토도 괜찮고 금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운이 오는데 세운에서 토운이 오면 어떻게 해요? 꽝 망한 거죠. 꽝이다. 그러니까 토운이 왔을 때 이 토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모군이 오면은 안 좋은 거죠. 그래도 꽝 그렇게 되는 거죠. 세운에서 그죠. 그나마 이제 간목이 이 운이 오면은 안 좋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운에서 금이 왔을 때에는 안 좋음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은 운을 아실 수는 있는 거죠. 아, 이 운에는 이렇게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자, 지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니까 뭐 화운에는 어쨌든 화급금을 당해서 재성이 이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죠.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고 친구 말 듣고 화운에 뭐 사업하면은 신금 아웃되죠. 그러면은 돈을 잃던가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와의 이별수가 있던가 이런 식으로 손재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지에 저런 이제 신금이나 유금 올 때에는 득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임술생 갑진월 병진일주 경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주가 이렇게 공엽으로 묘라는 글자가 있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임묘진 관대 병화 입장인 관대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에 병화는 차가운가요? 4월의 병화는 양력으로 이게 진월이 양력 4월이잖아요. 그죠? 따뜻하죠. 만물을 생장시키는 그런 병화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그런 소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4월의 병화, 지지에 임묘, 진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천간으로 간목이 떠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 저 병화는 불약이다. 약하지 않으니 재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식재를 쓸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 병화는 천간으로 떠 있는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임수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또 진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신이 용신인 사주는 더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소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운을 봤을 때에는
운을 보았을 때에는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금수운이 좋은 거죠. 금수운이 좋다. 그러니까 화운은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운은 안 좋고 금수운이 좋다. 그러니까 운은 이렇게 쭉 따져 보시고요. 자, 빗소리가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사실은 영상을 어젯밤에 제가 2편이나 찍었는데 아침에 좀 편집해서 이제 올리려고 보았더니 이것도 또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영상이 잘 찍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편집해서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촉한 비 오는 주말. 꽃이 지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서 비가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